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기다리던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경계감이 나왔죠. 자, 후반 들어서는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다우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하락하면서 34,22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민감주와 성장주 섞여 있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3%대 밀렸습니다. S&P 500은 4,397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밀렸죠. 0.3% 하락하면서 13,371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키워드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시장에서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즉 물가 지표를 확인을 했다는 건데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가 올랐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급등을 하게 된 건데요. 40여 년 만에 또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 쪽을 제외한 그러니까 근원 CPI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이 전달에 비교했을 때는 0.3% 각각 올랐죠. 예상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 뭐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해석과 함께 장 초반만 해도 장 분위기는 뭐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 이벤트 해소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연준의 긴축 행보는 그래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과 함께 다시 부상이 된 거죠. 자, 실제로 레이얼 브레이너드 아시죠? 이번에 연준 부의장 지명자 겸 연준 이사인데 바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연준의 주요 책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준의 행보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감이 결국은 시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업종 평균은 0.3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위에서 보시다시피 에너지 업종 이 섹터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줬죠. 전거래일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하루 만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1.72% 뚜렷하게 섹터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 상승 탄력이 상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유틸리티와 임의 소비재 그리고 소재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해주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전거래일에 이 국채금리 최고치 경신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금융 쪽이 상당히 휘청이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가장 크게 내려가는 모습 1%가 넘게 내렸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나 이 통신 서비스 이쪽 쪽 1% 가까이 좀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업종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전체적인 종목들 부담감을 좀 안고 가는 모습이었죠. 대다수 섹터들이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대형 기술주들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 시총 1위인 애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은 이번 장에서는 기지개를 좀 펴는 모습 1%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애플 쪽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왔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 가동이 좀 중단이 되면서 이 공급망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안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 전한 소식 하나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개시를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 공급망의 다변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결국은 애플은 1%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는 1%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밀렸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에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1% 하락입니다. 그리고 메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07%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를 대표하는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홈디포 이쪽은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0.2% 소폭 밀렸고요. 홈디포도 살짝 밀린 가운데서 테슬라가 좀 특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이버 트럭 연기 악재를 안고서 아주 크게 밀렸었죠. 전장에서도 5% 넘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1.13%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실 텐데 반도체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이은 하락을 보이면서 부담감 안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사실 빙하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비메모리 관련해서 일단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1위죠. 엔비디아 이번 장에서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연일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 퀄컴이나 이제 브로드컴 이쪽에서는 이 두 종목은 상승인 반면에 인텔도 좀 선방해 주는 모습이었죠. 인텔도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해줬지만 AMD가 충격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AMD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서는 2%가 넘게 내리면서 뚜렷한 약세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반도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메모리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의 움직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이 반도체 장비 쪽까지 일단은 아직까지 약세를 보이는 흐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금융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금융주들의 움직임 이번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 만에 금융주들의 안색이 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결제 쪽에서 먼저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여기에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팔까지 이렇게 주요 대표적인 종목들 일제히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은행 쪽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은행 쪽 보시면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뚜렷하게 시장 대비 전장만에 좀 좋았습니다. 최고치를 찍은 국채금리가 그런데 다시 좀 내리니까 하루 만에 이 은행 쪽의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일제히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1%가 넘게 주요 종목들이 밀리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약세 흐름 그대로 좀 확인이 되는 모습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들 전반적인 약세 흐름 보인 하루가 집계가 됐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만 지금 에브비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뭐 화이자와 머크 그리고 뭐 일라일릴리 등 주요 종목들은 모두 다 일제히 좀 밀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밖에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ABT, 에버트 레버러토리 이런 종목들 짙게 물든 빨간불 아래쪽에서 지금 분명히 확인되는 모습도 나타났죠. 자,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특징적으로 좋았던 섹터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보시면 확인이 좀 밝아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업종 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제 유가가 모처럼 급등하게 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훈풍을 상당히 좀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엑소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같은 종목이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렇게 일제히 녹색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에서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요. 이 코카콜라와 펩시 이 두 종목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이렇게 녹색불이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서 산업재 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산업재 쪽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죠.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 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브리티시 에어웨이 이렇게 항공 쪽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이죠. 이런 쪽의 철도 쪽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양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특징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첫 번째는요. 미국의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 카맥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맥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총 소매 중고차 판매는 5.2%가 감소했고요. 자, 그리고 유사 매장 중고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 감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주가는 좀 눈에 띄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 최근 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횡보세를 보여줬는데 바로 최근에선 연이은 상승 흐름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9%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결국은 주당 $93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사이버 보안업체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증권사 전망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그 당사자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이버 보안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례 없는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자 의견 자체를 매수로, 그리고 목표 주가도 무려 30% 넘게 올려 잡았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 흐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이었죠. 다소 좀 주춤한 흐름 속에서 이번에 확실한 상승을 잡았습니다. 이날 3% 이상 종가상으로 마감이 됐죠.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주당 22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유럽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담감을 결코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락 마감하게 됐죠. 자, 확인해 보시면요, 좀 독일의 닥스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전장 대비 0.48% 하락 마감됐습니다. 14,124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 하루 만에 또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8% 밀렸죠. 6,5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0.5%가 넘게 밀렸습니다. 7,576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상품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국제유가, 진정되는 것 같았던 국제유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의 봉쇄에 따른 수요 위축의 기대로 내렸던 국제유가인데 중국에서 일부 봉쇄 해제를 하면서 다시 이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뻗어나간 거죠.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이요, 전장보다 6.7%가 올랐습니다. 결국 100달러 선을 재돌파하면서 100.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시장에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등한 가운데서 위험 자산인 증시는 하락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상품인 금과 은 등의 이 안전 자산이 급등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요 원자재 가격 다 같이 오르는 가운데 국제 구리 가격도 이날 상승 마감하게 됐죠. 자, 보시면 전일보다 1% 가까이 0.99% 오르면서 1,301.5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금값도 이어서 확인해 보실 텐데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3월 물가가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요, 전장 대비 1.4%가 상승했죠. 자, 그래서 온스당 1,97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도 보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채 수익률이었죠. 전거래일에도 미국 10년물이 2019년 3월 이후에 최고치,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간밤 CPI가 발표되고 나서 2.71% 수준까지 뚜렷하게 좀 떨어지면서 최근 흐름 대비 안정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5bp 정도 가량 상승하면서 2.72% 수준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장 초반만 해도 괜찮나 싶더니 다시 장 후반 들어서 결국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있었던 증시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개장 초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를 기록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가 재차 이어졌지만 근원 물가 지수는 소폭 둔화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안도감으로 이어지면서 개장 초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이 같은 물가 지표의 결과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개장 초 상승하던 IT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 반전되며 시장의 전반에 하락세를 주도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3월 물가지수가 또다시 급등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는 큰 쇼크로 다가오지 않은 점이 개장 초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가 상승해 지난 1981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전달 대비로도 1.2%가 올라 시장 예상치였던 1.1%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3월 근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6.5%가 올랐는데요. 근원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였던 0.5% 증가를 하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 6.5%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것이었으며 여전히 82년 8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면 3월 중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11%가 폭등해 전달의 3.5%보다 상승폭이 3배 가까이 올랐으며 연료유 가격은 전달 대비 22%, 휘발유 가격은 18.5%, 전기 가격은 2.2%가 상승했으며 식료품 가격 역시 전달 대비 1%, 전년 대비로는 8.8%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CPI가 전쟁 등으로 인해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는데요. 제인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일 지난 2월 CPI가 급격히 올랐지만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으로 인한 석유와 가스 비용의 급등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3월 CPI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푸틴의 가격 인상으로 이례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언급했었고 이로 인해 오늘 시장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캐런 다이넌 피터슨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미국이 연말까지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약 3분의 1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며 재무부 수석 연구원을 지낸 다이앤 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면서 올해 미국 성장률이 연 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 대해 위험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4%를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자 물가 기대가 더 높아지면 연준이 더욱 급격하게 긴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더 높은 금리가 자산 가격을 가파르게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 위험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를 적어도 연말까지 완만한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약 3분의 1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종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매수 추천으로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오늘 3.2%가 상승해 223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을 배경으로 사이버 보안 부분에 전례 없는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현재 241에서 어제 종가 대비 31%가 높은 285달러로 상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근 주가 하락이 이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강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이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미 큰 주목이 되고 있다며 회사의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당분간 최고 정보 기술 책임자들의 최우선 선택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3월 생산자 기준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금융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1.2% 상승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며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베드 베스 앤 비욘드, 블랙록, 델타 에어라인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패스터널 컴퍼니, 그리고 폐장 후에는 워싱턴 페더럴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